간접감이 성립하는 경우가 나와 있죠. 사례가 나와 있고, 자, 여러분이 이제 1번은 인과관계 때 가장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판례, 음독 자살 사건은 인과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결과적 가중범인 강간치사죄가 되려면 강간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1번은 강간죄만 되니까 1번은 답이 될 수 없고 2번이 감금치사죄가 되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리고 3번은 출제 가능성은 좀 떨어져요. 제 기억상은 딱 한 번 나왔는데 키워드 첫째 줄에 외관상 건강하여 전혀 병약한 흔적이 없는 이것 때문에 사망에 대한 애경 가능성을 부정했어요. 그래서 3번도 폭행죄만 될 뿐 폭행치사죄는 안 된다. 4번도 마찬가지로 방안을 했는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바로 진화 작업에 열중한 나머지 화상을 입었다면 이것은 그 화상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화상에 대한 애경 가능성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현주 권유를 방화죄만 되지 현주 방화치사죄는 안 된다. 이런 판례들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정작 중요한 것은 이제 7번, 8번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7번, 8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번은 친구를 살해할 의도로 친구가 살고 있는 집을 방하여 사망케 한 경우 이게 바로 19년 기출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문으로 1번으로 나왔어요. 1번으로. 그런데 여기를 우리 학생들이 많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O가 아니라 X로 답을 하더라고. 왜? 우리 조교도 한번 틀렸는데 물어보니까 깜짝 놀랐어. 이걸 X를 하겠대. 왜? 야, 이게 출제의 테크닉이야. 그러니까 현주 권점을 방화치사죄가 성립한다 그러면 오해했을 텐데 뭐라고 돼 있어? 현주 권을 방화치사죄만 이 만에 여러분이 의심을 가진 거야. 만? 그러니까 지금 출제자는 오히려 여러분에게 주는 문제야. 야, 이런 경우는 현주 권을 방화치사죄만 성립하지 별도로 살인죄는 성립하는 게 아니야. 이걸 말하려고 만을 부각했는데 받아들인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살인죄는 차치하고 뭐 또 다른 범죄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그래갖고 X 버렸어. 그런데 그랬지. 그러면 이제 학생한테, 조교한테, 야, 그러면 현주 권을 방화치사죄만 성립하라고 또 뭐가 성립해? 그러니까 잘 모르겠대. 느낌상 뭔가 아닌 것 같대. 알겠죠? 만 성립한다는 것은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인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강조하는 거야.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2번 전속살해죄 더 형이 세니까 상경이 되고 3번 강조살인죄 형이 더 세니까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그런데 4번은 달라요. 4번은 조심할 거 이게 틀리게 할 때 두 가지로 틀리게 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죄수. 이건 상경이 아니라 뭐가 돼? 실경이 돼. 별개의 범위, 살인의 별개의 범위를 가지고 가로막은 행위. 또 하나 방화행위하고 가로막은 행위가 따로따로 있잖아. 행위가 두 개니까 실경이 되기 때문에 죄명은 현주 곤조물 방화죄와 살인죄 실경이 돼. 그런데 주로 출제할 때는 이 실경을 상경으로 하고 틀리게 합니다. 그런데 딱 한 번 내가 봤던 게 우리 시험이야. 우리 일반 채용 시험에 이 사람도 머리 잘 굴렸어. 실경을 그대로 씁니다. 그럼 여러분 중에 실경이니까 O 한다, O. 근데 죄명을 바꿔버렸어. 앞에 현주 곤조물 방화죄인데 이걸 현주 곤조물 방화치사죄로 바꿔놨어.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이런 기출을 많이 맞잖아. 그리고 상경, 실경만 포인트를 두고 있으니까 실경이니까 이건 오해버렸어. 죄명이 틀려졌어, 죄명이. 그런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공부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인 현주 곤조물 방화치사죄는 처음부터 불을 넣을 당시부터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건 불을 놓을 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어. 방화의 고의만 있었는데 보니까 피해자가 방안에 있었던 거야. 그리고 피해자가 이제 바로 불이 나니까 뛰쳐나오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가로막은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현주 곤조물 방화치사죄가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보시면 이 4번이 우리 일반 채용 기출문제인데 끝에 보니까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살인죄를 성립한다는데 아닙니다. 현주 건조물 방화죄 그리고 살인죄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실격이다. 자, 그리고 이제 8번이 아까 말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음주 단속 피하려고 경찰관 들이받아가지고 상해를 입힌 경우 이때 우리 판례는 바로 아까도 말했지만 결과적 가중범 형이 더 세니까 바로 원래는 그 당시는 이제 형이 같았어요. 같으니까 결과적 가중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1죄만 성립하지 상경이 아니죠. 그래서 1번 틀렸고 그 판결 요지가 2번이죠. 2번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3, 4 아까 봤던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그 11번에 보면은요. 이제 이게 최근에 변호사 시험 문제인데 이런 이제 사령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사령 문제라 해봤자 그게 어려운 사례가 아니야. 그냥 우리가 공부했던 판례 사안을 소개하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움은 없는데 여기서 이제 바로 일단 마지막에 5번 이게 답입니다. 자, 왜 여러분에게 이걸 소개하냐면은 이게 변호사 시험이야. 그런데 변호사 시험도 출제위원이 교수거든요. 그리고 우리한테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에게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 첫째 조심할 것 중에 우리 형법에는 우리 대학생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있어, 없어? 없습니다. 우리가 공집에 그 문제가 납세다니까? 그러니까 단순화시키면 갑이란 놈이 순찰 도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면 알겠죠? 상해를 입혔다면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나오면 많은 분들이 오를 해요. 이건 판례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오를 하느냐? 우리가 판례에 집중하다 보니까 법조문을 등한시해서 우리가 몇 번에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죄는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특수공무집행 이거는 흉기를 떼지 않았으니까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 형법에는요 바로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죄는 있는데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란 죄는 없어요. 그런 문제가 변호사에 나옵니다. 그거 틀렸고요. 또 하나. 자, 이거 지금 여기가 이제 중지미수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도요. 미수를 처벌한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합니다. 자, 그런데 자, 봐봐.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죄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에요. 그런데 이와 대비되는 범죄가 현주 건조물 일수치사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의미를 갖는 게 뭐냐면은 첫째, 현주 건조물 일수치사죄는 미수범 처벌형이 있어요. 그런데 이와 달리 지금 보고자는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죄는 미수범 처벌형이 없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결과적 가중범이 미수를 처벌한 규정이 있는 범죄가 자, 첫째, 강도치상죄, 해상강도치상죄, 그리고 인질치상죄, 마지막 현주 건조물 일수치상죄야. 방화치상죄는 없어. 알겠죠? 그걸 물어봐 버려. 그거. 그래서 지금 이거야. 그 사례가 나왔는데 봐봐. 자, 5번. 만약 갑이 A의 집 주변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잠을 자고 있던 A가 밖으로 뛰어나와 불을 끄는 바람에 A의 집에서 불이 옮겨붙지는 않았지만 그로 인해 A가 화상을 입고 사망했어요. 아까 우리가 봤죠? 자, 이건 이제 바로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고 나와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형법상은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죄의 미수범 처벌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미수를 떠나서 아까 봤잖아. 이건 내가 현주군이 방화를 했는데 저가 막 저기서 집에 가가지고 불을 끄다가 화상을 입었다니까? 이건 중앙결과에 대한 애근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건 아예 현주군을 방화치상죄도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 미수라도 되느냐? 근데 미수도 안 돼. 왜? 현주군을 방화치상죄는 미수를 처벌한 규정이 없다니까.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3번
현주방화치사죄는 미수범 적용이 없으니까 5번은 틀렸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봐, 변호사님 교수가 출제하는데 여기는 뭘 출제하고 있냐면은 과연 우리 형법상 현주 권율 방화 치사죄 미수가 있는가를 간접적으로 출제하고 있잖아. 이런 건 가능해. 그러니까 우리 교수가 출제할 때는 여러분이 마찬가지야. 어린이도 마찬가지겠지만 박스 내가지고 옛날 우리 현직이 내가처럼 다음 중 형법상 미수를 처벌한 범죄끼리 바르게 조합한 거라든지 미수를 처벌한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이런 건방진 문제는 안 됩니다. 하나, 두 개. 안 돼. 그런 거 안 나와. 그러니까 옛날처럼 미수 처벌 규정을 굳이 막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대신 간접들에게 출제한다고. 그래서 현주 권율 방화 치사죄는 미수를 처벌한 적이 없어요. 이걸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래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넘어갑니다. 가서 이제 우리 그 12번에 보시면 기억번이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유기죄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결과적 가중이 되니까 우리가 왜냐면 유기죄에서 결과적 가중 두 개를 봤어요. 유기죄에서 결과적 가중은 두 개를 봤는데 하나가 바로 여호와 증인 사건이었죠. 그 엄마 유기치사죄였습니다. 또 하나가 바로 이거야. 이른바 주점 바로 그 술집 주점 그 주인 사건. 그러니까 술집에 손님이 와갖고 음식은 안 먹고 술만 계속 마시니까 자기는 모르겠다고 집에 가버려가지고 봤더니 저층으로 사망했었잖아. 이때 이 주점 주인은 그 손님에 대한 계약상 보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유기죄 주체가 돼가지고 제명이 유기치사죄였어요. 결과적 가중범.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른바 기억은 그런 의미로 유기치사죄가 성립하니까 틀렸죠. 계약상 부조무가 있으므로 A의 사망에 대한 유기치사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디귿번은 이른바 그 당구장 실족 사건인데 논점은 두 가지예요. 여기는 이제 잘 나와 있네. 첫째는 기폭행과 큐대를 피하려고 화장실 숨어 있다가 떨어져 사망한 사망사의 인과관계와 애결성이 있기 때문에 폭행치사죄가 되고, 두 번째 이게 갑과 을은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이 돼. 이 말은 뭐야?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판례야. 그래서 이런 의미로 디귿번은 알아두시면 되겠고, 다음에 넘어가서 리을하고 미음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이건 이제 제가 교수 출제이기 때문에 소개를 하는 거야. 자, 이 학번에 우리가 잘 들어봐.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발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 판례 입장이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그 대표적 예가 아까 말한 그 강간은 미수인데 그 와중에 상해를 입은 경우, 이 판례가 이제 전 국가대표 역도선수 사건이었습니다. 전 국가대표 역도선수가 자기가 이제 단골로 다니는 술집, 카페, 우리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밤 늦게 바바리 코트 입고 딱 뭐 가을의 남자처럼 이렇게 딱 나가면 술집 여자 혼자 있잖아. 그 카페 갖고 막 같이 양주 좀 마시다가 이런 이제 주거니 막 이런 경우에 이 여자를 강간하려고 주점 홀바닥에 쓰러뜨렸는데 이 여자가 완강히 반항하면서 뺨을 때리고 반항하니까 바로 기분이 상해가지고 강간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이 홀바닥에 쓰러진 과정에 상처를 입었어. 그러니까 강간은 미수지만 상처를 입었잖아. 근데 우리 판례는 이것을 강간치상죄로 봤어요. 강간치상 미수죄가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범죄 미수라도 중간계획이 발생하면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가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것은 이게 이제 그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 형법에는요, 강간치사죄가 미수범 처벌형이 없어요. 아까 없었잖아, 미수처벌이. 아까 공부했던 건 4개밖에 없었잖아. 그러니까 강간치사죄는 미수를 처벌하지 않아. 그러니까 당연히 강간치사 미수죄가 안 되고 미죄가 안 되고 강간치상죄가 된다고 보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결과적 가중범에 미수를 처벌한 규정이 있다면 그런 경우는 우리 소수학자들이 그런 경우라면 미수범 적용이 있으니까 기본범죄가 미수면 중간계획가 발생하더라도 결과적 가중범 미수로 보자. 있는 경우는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형법상 법에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처벌한 규정이 있다면 기본범죄가 미수라도 중간계획가 발생하면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로 보자는 거야. 없으면 이제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판례는 X. 있더라도 상관없대. 있든 없든 기본범죄 미수면 중간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결과적 가중범 기수로 봐. 그 사례가 뭐냐? 바로 지금 이 사례야. 그러니까 일명 전자충격기 사건인데, 자, 전자충격기는 위험한 물건입니다. 흉기도 위험한 물건인데 갑이란 놈이 이 여자를 강간하려고 전자충격기로 바로 충격을 가해가지고 이제 강간하려고 했다가 바로 강간은 실패했어. 그렇지만 전자충격기로 상해를 입힌 경우야. 알겠죠? 자, 그때 기본범죄는 미수지만 중환결과는 발생했어. 그런데 이게 우리 형법에는, 우리 형법상은 이게 이제 적용이 안 되고, 이른바 이게 성폭법상 특수 강간치상죄가 돼. 알겠죠? 왜? 우리 성폭법상 특수강간죄가 있대요. 우리 형법은 특수강간이 없어. 강간죄만 있는데 성폭법상은 특수강간죄가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뭐야? 합동강간. 인상이 합동하여 강간.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합동범의 성폭법상 특수강간, 특수강제 추행죄를 말했잖아. 그러니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휘대해서 강간하는 거. 인상이 합동하여 강간하는 거. 이것들이 다 뭐라고? 성폭법의 적용을 받아가지고 특수강간죄가 된다니까. 근데 금방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휘대해가지고 강간을 하면 특수강간죄가 되는데 강간을 실패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 처분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형법상은 강간치상죄 미수는 없는데 성폭법상 특수강간치상죄는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금방 같은 경우는 특수강간이 됐으니까 영락없이 처벌 규정이 있으니까 기본범죄 강간, 특수강간은 미수지만 상해결과 발생했으니까 이것은 그러면 이제 영락없이 소설에 의하면 특수강간 치상죄의 미수가 돼야 되겠죠. 규정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우리 판례는 아니야. 우리 판례는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 경우도 특수강간 치상죄로 봐. 미수로 안 봐.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판례는 법의 결과적 가중범에 미수를 처벌한 규정이 있든 없든 기본범죄가 미수인데 중환결과가 발생하게 되면 결과적 가중의 기수를 본다는 거야. 기수로. 그래서 봐봐. 지금 이제 우리 교재 그 미음부터 봐봐. 미음부터. 미음 결과적 가중범에 미수범 규정이 있는 경우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때는 결과적 가중범에 미수범이 성립된다. X야. 이것도 기수가 돼. 그 사례가 리을입니다. 성폭법상 특수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이상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맞습니다. 미수가 안 돼. 여기가 만약 미수라면 틀립니다. 이게 전자충격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갖는, 이것도 이제 변호사 시험의 기술문제였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는 한 번씩 보시고 15번에 보시면요. 15번에 자, 여러분이 그 4번 15번에 4번을 봐봐. 15번에 4번이 이것도 마찬가지야. 갑이 A를 강간하려고 폭행하던 중 양심의 가책이 들어 강간행위를 중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강간행위로 인해서 A에게 상해 결과가 발생했어. 그러니까 논점은 기본범죄 기수야 미수야? 미수야. 다만 아까하고 다른 점은 기본 미수가 장애 미수다 중지 미수다? 중지 미수야. 그런데 그 상관없다는 거야. 기본범죄가 미수면 그 기본범죄 미수가 장애 미수든 중지 미수든 중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 강간치상죄가 되는 것이지 강간죄의 중지 미수와 과실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아닙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도 강간치상죄가 성립해요. 이것도 변호사 시험의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에 이제 바로 16번에 가면은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인데 자, 우리 작년 경간부 시험인데 경간부 시험답게 참 좋은 문제로 구성되어 있네요. 자, 1번 첫째 줄 살해하고자 이게 처희롱 사건이죠. 우리 판례는 뭘 본다고? 살인죄 기소가 됩니다. 개괄적 고의. 2번 상해의 고의로가 되어 있네요. 이거 바로 이제 뭐야? 이게
낙산 비토 사건. 포괄하여 단일에 뭐가 돼? 상해치사죄가 돼. 그런데 이건 살인죄만 돼 있으니까 2번 틀렸죠. 그래서 말할 것은 여러분이 물론 지금 여러분이 이번 시험에 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뭐 어떤 분은 은근히 합격을 기대하면서 또 이렇게 보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솔직히 뭐 합격을 기대한 건 아니다. 뭐 될 때까지는 한번 해보고 시험 봐야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아예 포기하고 뭐 시험장에 안 가버려야겠다. 원서를 냈지만 그 시간에 자야겠다. 이런 생각도 있을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제가 왜 말했냐면은 우리가 시험 문제를 보면은요. 인생이 그래. 내가 보면 인생은 30%는 운이야. 운이 굉장히 나는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여러분은 아마 미신이라든지 뭐 그런데 이건 미신이 아니야. 철학이야, 철학. 우리가 사주라는 게 있잖아. 명리학 같은 게 미신이 아니라니까. 통계학적인 철학인데 나는 그게 참 많이 맞더라고. 내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런데 왜 말했냐면은 실력이 꼭 완벽해야만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극단적으로 내가 그거 봐봐. 이번에 이제 경영특채, 우리 조교가 경영특채를 합격해가지고 이제 입소해갖고 지금 훈련받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이제 그 같은 경영특채에 들어간 사람이 면접을 같이 봤어. 면접 같이 시험을 그 노량진에서 이제 그 애들이에서 면접 같이 했는데 그 친구랑 술 한잔 먹으면서 하는데 깜짝 놀랐어. 이 친구도 공부를 오래 했더라고. 내 강의를 들었더라고, 내 강의를. 그래갖고 이제 공부하다가 막 노가대도 뛰고 하고 했고, 공부 기간은 길어. 본격적으로 하고. 이번에도 시험 안 보려다가 그냥 경영 특채 이제 과목이 바뀌었으니까 한번 보자 해가지고 봤대. 그리고 시험 보고 점수 확인도 안 했대요. 점수 확인도. 왜? 워낙 개판으로 봤으니까. 공부 안 하고 봤으니까. 그런데, 그게 이것도 웃긴다. 이 지역마다 문자 알림 서비스가 합격했다고 오는 데가 있고 안 오는 데가 있어. 서울은 안 옵니다. 서울은 합격했다고 안 와. 그런데 세종은 온다는 거야. 이 친구는 이제 당연히 합격도 안 했는데 봐봐. 합격 안 했는데 세종을 본 거야. 그런데 문자가 자기는 채점도 안 해봤대. 워낙 개판으로 봐가지고. 그런데 문자가 왔는데 합격을 축하한다고 왔다는 거야. 그래갖고 채점을 해봤더니 뭐 형편없는 점수야. 점수 안 나왔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필기 합격자로 합격을 한 거야. 합격을. 끝에 쪽에 합격을 했어 보니까. 점수가 세종이 커트라인이 굉장히 낮더라고. 이번에 경희특채가 발표했잖아. 낮아. 하고 서울 같은 데는 명함도 못 내보는데 세종에서는 합격했어. 합격을 했는데 자기는 이제 안 될 줄 알았어. 근데 경희특채가 패스조로 바뀌었잖아. 그래가지고 무더기로 여학생들이 고득점 학생이 떨어져 버린 거야. 4분 40초 못 들어와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세종이 최종에 살아남은 사람이 2명이야. 알겠죠? 2명 뽑는데 2명이 면접을 바로 갔다니까? 그러고 합격했어. 하고 지금 다녀. 하고 이제 세종이 그렇게 이제 물시험이었다고 해갖고 올해 세종으로 막 이제 이번에 쓰기도 했는데 이제 그 반대로 세종이 이제 폭발해가지고 이제 경쟁이 높아졌지. 이제 또 그렇게. 그러니까 그 친구가 지금 올해 세종으로 합격했다니까. 그래갖고 자기는 채점을 안 해봤다니까 시험 안 될 줄 알고. 그렇게 많이 생각해봐. 문자 알림 안 왔어 봐. 하면 떨어진 줄 알고 체력장도 안 하고 뭐 면접도 안 했을 거 아니야. 그것도 운이야, 운. 서울에서만 떨어진 줄 알고 하는 거야. 세종에서 된 거야. 그거 합격했어. 그게 운도 작용이야. 근데 왜 얘기 말했냐면은 지금 봐봐봐. 우리가 이 문제가 작년 경감부 문제잖아요. 경감부는 1년 빨리 가. 올해 본 게 2024년 경감부고 작년 본 2023년 경감부야. 그런데 그리고 나 이거 하나 우리 앞에 본 경찰 행정학과 나왔다겠나? 경찰학과는 학번으로 말해, 몇 기로 말해? 여러분들 없어? 아니 나는 경찰 행정학과는 자기들이 뭔데 육사처럼 몇 기로 말하더라고. 여러분들은 학번으로 말하잖아. 몇 학번이라고. 몇 학번인가? 19학번이라고 말하잖아. 자기는 몇 기래. 굉장히 자기들 남들의 차별할 프라이드를 갖고 있더라고. 몇 기란 말 한 번 쓰면 안 돼.
육사라든지 뭐 이런 거 좀 그런데 경찰 행정학과는 몇 기라고 말해. 몇 기라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왜 이 말을 갑자기 했냐면은 지금 이제 이게 2023 경감부잖아. 그러니까 나도 이것도 웃긴다. 2023년에 봤으면 2024년에 봤으면 23 경감부지 왜 24 경감부냐고. 자기들만 그렇게 말해. 자기들만. 그럼 우리도 바꿔. 우리도 일반 채용도 24월에 2차 대비라고 해야 되겠네 그러면. 왜 자기들은 웃기잖아 지금 이게. 올해 7월 달에 봤는데 2024년 경감부 시험이야. 하여튼 뭐 기후도 하여튼 이해 못하는 집단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이 문제가 가장 최근에 나왔잖아. 그럼 여러분이 경감부 시험을 봐봐. 그러면 2번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게 낙산 빗솔 사건이라 생각이 나. 근데 봤죠? 상해치사죄였잖아. 근데 답이 뭐야? 살인죄만 되니까 답이 2번이야. 다시 말하면 3번, 4번을 모르더라도 답을 맞출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운이란 말을 왜 갑자기 했냐면은 사지선다형 문제에서 꼭 4개의 지문을 다 알아야만 답을 맞히는 게 아니야. 최악의 경우는 4개 중에 하나의 지문만 알아도 맞힐 수가 있어. 나는 2번은 알아, 2번은. 그럼 근데 2번인데 상해치사죄 아니야? 이거 낙산비, 근데 살인죄. 이거 틀렸네. 맞아. 1번, 3번, 4번은 몰라. 그래도 맞힐 수가 있는 거야. 이게 객관식의 묘미고 운이야, 운.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시험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이 좀 나름대로 자기 판단에 따른 점수가 잘 안 나오니까 포기하고 싶으면 시험 보러 가. 보고 떨어지더라도 봐, 일단. 봐. 복권을 사야 당첨이 될 거 아니야. 안 될 거야. 하고 안 사면 평생 안 돼. 안 그래? 산 놈이 되는 거야, 산 놈이. 준비된 자만 되는 거야. 복권 맞을 확률이 솔직히 거의 없죠. 요즘은 5,000원짜리 맞기도 힘들어요, 솔직히. 맞으라고. 현명하게. 이런 건 진짜 이건 낭비다, 낭비. 맞으라고. 그리고 안 사잖아. 평생 당첨 안 됩니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 시험장에 가. 비록 떨어질 수도 있지만 부족하더라도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합격한다니까, 보통. 완벽하다고 생각해서 합격한 사람이 별로 안 많아요. 항상 나는 부족해. 일주일만 더 있으면, 한 달만 더 있었으면, 그런 생각하는데 가서 합격하는 거야. 이처럼 막 미달대 가서 합격할 수도 있고. 옛날에 3년 전인가? 3년 전에 내가 안동서 강의할 때 강의 3달 듣고 있는 학생이 합격했어. 왜? 그 지역에 전위경 특채, 그 당시는 그때 그게 전위경 특채였던가? 그때 전위경 특채였는데 영어가 과락자가 속출해가지고 영어가 좀 어렵게 나왔는데 이 친구는 영어를 좀 했나 봐. 영어는 겨우 과락면했어. 그런데 결론적으로 영어 과락자가 많아가지고 다 떨어진 거야. 미달됐어, 미달. 그래갖고 과락면하면 합격이 됐다고, 과락면하면. 이 친구가 과락은 면하고 합격했다니까. 그런 경우도 생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내가 실력이 지금 이제 됐다 생각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꼭 이번 시험에 가서 꼭 봐. 여러분들이 한번 시험장 분위기도 익힐 겸해서 자고 있어봤자 아무 필요 없어. 자면 그 시간에 한 100분 잔다기 갖고 뭔 의미가 있겠어.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가 의외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답이 될 수가 있다니까. 다른 건 몰랐는데, 이건 2번이 될 거야. 그래서 바로 1번 철용 사건, 2번 낙산 빗솔 사건,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 그리고 이제 3번은, 왜 이게 좋은 문제라고 했냐면은, 이게 이제 3번이 문제가 다툼 있으면 판례함이라고 하잖아. 3번은 사실의 착오야. 판례는 무슨 소리라고? 법정적 부합설. 갑은 옆집 개가 평소 시끄럽게 짖어 그 개에게 손개의 고의로 돌을 던졌지만 마침 개가 있는 쪽으로 뛰어나온 어린아이를 맞춰가지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어.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공부한 것은 개 죽이려다가 사람 죽인 경우인데 여기는 개 죽이려다가 사람 다치겠네. 그러니까 법정적 부합설이라면 이건 추상적 사실의 착오니까 이익사실의 미수, 발생사실의 과실이니까 손개 미수죄와 과실치상죄의 상경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3번은 맞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4번 보십시오. 우리가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교사. 이때 갑에게 A의 사망에 대한 애견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돼요. 그죠? 근데 하나 조심할 게 있어. 보통은 이렇게 나와. 그런데 제 기억상 딱 하나. 행정고시. 행정고시 기출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때 이 갑을 뭘로 바꿨느냐?
을로 바꿔놓은 거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A에서 있어야 돼? 교사자가 교사할 당시에 중앙교육에서 있어야 되지. 피교사자 을에게가 아닙니다. 그걸 을로 바꿔놨더라니까. 근데 그런 것이 우리가 틀리기 쉬운 것은 우리는 그렇게 바꾼 문제를 본 적이 없잖아. 항상 감이었지.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은 머릿속에 애견 가능성만 있는 것이지 누가는 생각도 안 해.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은 안 나왔지만 마찬가지야. 혹시 모르니까. 사실의 착오도 봐봐. 여러분 기출문제는 없어. 없는데 교수 출제이기 때문에 봐봐. 단순하게 심플하게 갑이 A를 죽이려고 총을 쐈는데 빗나가 B가 사망했어. 자, 판례에 의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 누구에 대한? B에 대한 살인죄가 돼. B에 대한 살인죄가 되는데 이걸로 바꾼 경우가 있어. A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문제를 만난 적이 없잖아. 항상 B에 대한 살인죄가 중요했잖아. 근데 이걸 바꿔버리면 아니죠. 발생 사실의 고의기수야. 사실의 착오는 논점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사실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느냐가 논점이잖아. 그러니까 발생 사실 B가 죽었잖아. B에 대한 살인기수가 되는데 이걸 A에 대한 살인기수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 틀립니다. 또 하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살인죄의 기수죄의 상경이 된다고 나누는 경우도 있어요.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는 성립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이 하나의 행위인데 미수와 기수가 있잖아. 미수라는 것은요. 기수가 성립하지 않을 때 예비무나 미수는 성립하는 거야. 법정합종 보충관계야. 그러니까 기수가 돼버리면 미수는 흡수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죽었잖아. 살인의 고의로 B가 죽어버렸으면 A에 대한 살인미수죄는 흡수가 돼버려. 따로 성립하지 않아. 그러니까 B에 대한 살인죄만 되지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살인죄의 기수가 아니야. 알겠죠? 이런 것도 기출문제는 없어. 근데 혹시 교수가 출제할 때 이렇게 낼 수가 있다니까. 교수가 출제할 때는 이런 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아까 말한 문제은행 막 그 말한 이유가 그거라고.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자, 다음 넘어가서 자 17번에 2번 한번 볼까요? 17번에 2번은 이건 판례가 아니라 이론 문제인데 이게 이제 옛날에 경간부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강의 시간에 이걸 한번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말은 뭔 말이냐? 이 말은 뭔 말이냐? 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기본강의 때 구체적으로 설명 안 했지만 불법의 본질이 결과방 가치와 행위방 가치로 구성돼. 오늘날 우리 통설적 입장은 불법의 본질은 결과방 가치와 행위방 가치로 구성된다는 것이 이원적 불법론이 이원적 인적 불법론 오늘날 통설적 입장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살인죄로 말하면 결과방 가치, 법익의 침해. 결과방 가치는 법익 침해야. 사망이라는 생명이라는 법이 침해됐기 때문에 나쁜 것이고 또 행위방 가치. 그 행위 자체가 나쁘다는 거야. 사람을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살해행위를 것 자체가 그것도 나빠. 그래서 그게 행위방 가치야. 결과방 가치. 결과가 나쁘다. 법익 침해.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쁘다. 이게 결과방 가치. 사람을 죽이려고 총을 쏘는 행위 자체가 나쁘다.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행위방 가치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야기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자,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뜻을 왜냐면 결과방 가치, 행위방 가치는 알아야만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결한 경우 우연방 효과를 알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야. 결과방 가치, 방가치 넣으면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학술 중에서 가장 어려운 학술 중에 하나가 우연방이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결한 경우 효과가 어려운데 그건 불본질 안 되는데 잡아봐. 자, 내가 내 행위로 인해서 A가 사망했어. 사망했는데 인과관계는 다 있어. 그런데 첫째는 고의로 살해했습니다. 무슨 죄? 살인죄. 폭행의 고의로 때렸는데 죽었어. 무슨 죄? 폭행치사죄. 폭행의도 없어. 폭행의도 없습니다. 어떤 범죄도 우유가 나고 과실로, 실수로 사망했어. 근데 뭐랄까? 차로 운전하다가 실수로 치여서 죽었어. 무슨 죄? 과실사죄. 그러면 공통점은 다 내 행위로 인한 사망의 결과 발생이야. 내 행위와 사망이라고 해서 인과관계가 있죠?
나 때문에 죽었다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 생명이란 법익이 침해가 돼 있어. 그런데 불법의 본질을, 이 살인죄가 나쁘다는 이 불법에 왜 나쁘냐는 거야. 왜 살인죄가 나쁘냐에 대해서 결과반 가치는 결과가 나쁘다는 거야. 사람을 죽였지 않느냐,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지 않느냐, 법익이 침해돼. 자, 결과반 가치 핵심은 법익이 침해입니다. 법익이 침해가 됐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의문이 드는 것은, 그러면 이 세 개의 범죄는 전부 다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어. 생명의 법익이 침해가 됐어. 그러면 형이 똑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 그죠? 살인죄가 가장 형이 세고 과실치사가 형이 가장 가벼워. 어차피 나 때문에 죽었는데, 그건 불법의 본질을 바로 결과반 가치만으로 말할 수는 없다는 거야. 결과반 가치만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는 없어. 왜? 만약 불법의 본질이, 불법의 핵심이, 본질이란 말이 핵심이란 말이야. 핵심이 결과반 가치라면 이것들은 전부 다 형이 똑같아야 돼. 그런데 형이 다르잖아. 그건 행위반 가치. 행위 자체의 나쁘고, 덜 나쁘고, 나쁘고가 여기도 반영이 되는 거야. 자, 여러분이 생각하죠. 자, 이 세 개 중에 어떻게 가장 나쁜 행위야? 살인죄, 가장 안 나쁜 행위. 그래, 그게 행위반 가치야. 그러니까 고의로 죽인 행위하고 과실로 죽인 행위는 결과적으로 법이 침해는 똑같지만 불법의 본질에서 행위반 가치가, 행위반 가치. 행위가 덜 나쁘고 더 나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행위반 가치도 불법의 본질이 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어. 자, 두 번째. 그러면 불법은 행위반 가치로 구성되어 있느냐? 아니야. 불법은 결과반 가치도 불법의 바로 본질이 돼. 왜? 자, 내가 어떤 놈을 죽이려고 총을 쐈어. 맞아 죽었습니다. 살인죄. 자, 살인으로 총을 쐈는데 빗나가 버렸어. 맞지 않았어. 그러면 행위반 가치만 불법의 본질이라면 이건 어차피 내가 죽이려고 총을 쐈잖아. 행위의 반가치의 차이는 없어. 행위 불법의, 쉽게 말하면 행위 반가치, 행위 불법이야. 행위 불법의 차이는 없습니다. 어차피 죽이려고 총을 쐈잖아.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죽으면 기수가 되고 빗나가면 미수가 돼. 기수가 되기 더 세. 그건 뭐다? 바로 결과반 가치도 불법을 구성한다는 거야. 죽었기 때문에, 생명이란 법익이 침해됐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니까 더 나쁜 것이고, 안 죽었기 때문에 덜 나쁜 거야. 이게 결과반 가치야. 그럼 이제 마지막, 여러분이 공부했던 것 중에 행위반 가치, 결과반 가치를 알아야만 되는 것이 불능미수입니다. 불능미수, 불능법. 자, 봐봐. 내가 이 여자를 살해하려고 설탕물에 치사력이 있다고 생각한 거야, 내가. 설탕물을 진하게 타서 죽는 줄 알고 설탕물을 먹였어. 안 죽었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처벌을 하는 이유는, 안 죽었잖아. 생명이란 법익 침해가 없었잖아. 사망 결과 발생이 없어. 법익 침해가 없어. 그런데도 왜 처벌해? 왜? 행위가 나쁘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위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능미수, 불능범은 결과반 가치는 없는데 행위반 가치 때문에 불능미수, 불능범을 처벌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행위반 가치, 불능반 가치 어려운 말인데 그 이유가 있어.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했잖아요. 결과적 가중범은 단순 과실범, 쉽게 말하면 아까 폭행치사죄하고 과실치사죄, 단순 과실치사죄는 단순 과실범이잖아. 결과적 가중범인 폭행치사죄가 단순 과실범인 과실죄보다 형이 더 셉니다. 형이 더 중하죠. 그 이유는 바로 이른바 불법의 본질에 관한 뭐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 가중범은 단순 과실범보다 결과반 가치가 크기 때문에 더 중하게 처벌합니까? 행위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더 중하게 처벌합니까? 그렇죠. 행위반 가치죠. 결과반 가치는 차이가 없어. 똑같이 죽었잖아. 똑같이 법익 침해, 생명이 벌칙이니까 결과반 가치 차이가 없는데, 결과적 가중범이 단순 과실범보다 형이 더 중한 것은 결과적 가중범이 단순 과실범보다 우리말로 말하면 바로 행위 자체가 더 나쁘기 때문에 그래. 알겠죠? 왜? 단순 과실은 아무런 고의도 없이 사망이 발생한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일단 무엇을 했어? 폭행의 고의는 있었잖아. 폭행으로 폭행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기본범죄 폭행 속에는 잠재적으로 생명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이 사망이라는, 생명에 대한 사망이라는 그 위험이 잠재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야, 폭행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형적으로
이 기본범죄 속에는, 폭행사에는 전형적으로 바로 이 법익 침해의 위험이 잠재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도 감히 폭행을 했잖아. 그러니까 비록 너가 죽이려고 폭행한 건 아니지만 폭행 속에는 잠재적 위험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실현했기 때문에 행위반 가치가 크다는 거야. 그래서 자 봅시다. 이거 설명하려고, 이게 다른 건 안 나왔는데 옛날에 사법시험 그리고 우리 경감부 시험 17번에 2번 과실에 의하여 동일한 결과가 야기되는 경우보다도 결과적 가중범을 가중하는 이유는 고의의 기본범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전형적인 잠재적 위험이 실현되어,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맞는데 과실범보다 결과 반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OX, X. 행위 반가치가 크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걸 만약 현직에 출제할 때는 제가 이걸 강의 안 했어요. 왜? 현직은 이런 문제 안 냅니다. 그런데 교수들은 이런 거 좋아한다니까. 그러면 행위 반가치, 결과 반가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가 막 이런 거 테스트하려고. 그래서 또 사법시험이나 경험시험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 반가치가 크기 때문이 아니야. 결과에 차이가 없어. 둘 다 죽었으니까. 행위 반가치가 크기 때문에. 알겠죠?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여기까지 우리가 결과적 가중범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3장 위법성론을 공부하겠는데, 참고로 그 내일 강의를 그 오전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강의는 오전만 할 겁니다. 오전 강의만.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스케줄 짜시기 바래요. 원래 오후 하려고 했는데 사정이 생겨가지고 오전만 강의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여러분이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선별적으로 강의를 하지만 여러분은 나머지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시험 끝나기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만 다음 시험도 더 말 수 있어. 그런데 미리 나 실력 부족하니까 놀았다가 시험 끝나고 해야지, 그런 정신 자세부터 이미 다음 시험도 또 떨어지게 돼 있어. 항상 정신 자세가 중요해. 정신 자세가. 알겠죠? 마음가짐. 그리고 경찰 시험이라는 것이 뭐 고시는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되는 시험이야. 그리고 여러분의 마에 영어가 없잖아, 영어가. 어떤 사람은 그래. 교수님, 공부할 시간이 없었는데. 나는 솔직히 그런 말 하면 사치라고 생각해, 사치.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왜? 여러분 선배들은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영어 국사가 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맨날 복습하면 반은 영어를 해야 돼. 영어 또 여러분들이 별로 잘 못하잖아. 그런 사람도 시간 내서 합격을 해. 근데 영어 국사가 없는 시험에 무슨 놈의 시간이 없습니까? 그건 나는 변명이야, 변명. 이해가 되죠? 모든 시험은 영어가 당락을 결정하고 영어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야. 근데 영어가 없고 국사가 없는 시험에 세 과목이잖아. 헌법은 또 반쪽짜리야, 헌법은. 우리 시험처럼 적은 과목이 없어. 생각해봐. 2과목 반짜리 어디가 있습니까, 솔직히? 국어는 5과목이야. 그잖아. 내가 시험 과목, 법원직은요, 제가 법원직 하니까 8과목이야. 법원직은 민법만 해도요, 책이 4권이야.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 총론, 채권 강론, 친족 상속 5권이네. 민법 하나만도 우리 경찰 시험 과목보다 더 많아. 알겠죠? 그래서 3년 목표래. 3년 안에 합격하면 잘하는 거야, 법원직은. 그래서 법원직 사람들이 자기들이 최고로 생각을 해. 그래서 굉장히 목에 기부 쓰고 들어가. 법원에 가봐. 법원직 공무원들, 여러분들이 뭐 1, 2행하고 달라요. 법원직은 뭐 띠로 오잖아? 등기 발면 아주 과학적이고, 막말로, 우리 일행 같은, 우리 동사무소 같은 데 보면 앞에 앉은 자리가 있잖아. 인감집에서 가면. 앉아서 해가지고, 앉지도 못해. 의자가 없어, 의자가. 서서 뛰어야 돼. 그리고 뛰면은 앞에 놔두면 가져가야 돼. 건네주지도 않아. 굉장히 권위적이고 과학적이야. 판사가 아니라 법원 직원들도 그런다니까. 왜? 자기들 공부 많이 했다는 거야. 자기들은 8과목을 해가지고 경찰이나 솔직히 검찰도요. 검찰직도 우습게 생각해. 법원직 공무원들은. 같은 구급이지만 프라이드가 그렇게 강해. 3년 동안 한다니까. 최소한 3년을 해야 돼. 과목이 많으니까. 우리 경찰 시험처럼 2과목 반짜리는 없어, 솔직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과목 반이지만 형사법은 솔직히 그거 있으면 원래 이제 3과목은 되겠다. 형사법, 수사 증가하고 헌법 같이 붙이면 1과목 정도. 그러니까 3과목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이렇게 분량이 작은 과목인데 무슨 놈의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해. 그건 말이 안 돼. 영어가 있을 때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영어 있을 때는 항상 고식당 가서도 애들이
영어 단어장 외우고 있는 거야. 영어 단어. 어?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을 꼭 내셔가지고 열심히 하면 되는 시험이 하는데요. 영어가 없는 시험은요, 하면 되는 시험이에요. 괜히 피스까지 가지 말고, 피스 갖고 울고불고 하지 말고. 그래서 고생하셨고, 내일 또 9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